이제 본격적으로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안 시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주요 내용이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용역을 담당하고 계신 주식회사 도아 엔지니어링의 박종삼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경전철 신안선 구축 방안입니다. 오늘 주제인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의정부시 지역 현황, 그다음 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경전철 순환선, 그리고 구상안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 현황입니다. 수도권 교통망 현황입니다.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량 1위입니다. 2029년 제2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순환철도망의 경우 2024년 8월, 지난 8월 10일 8호선 연장 별내선의 개통으로 순환철도망의 3분의 2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외선 개량을 통해 서해선 직결 운행 시 경기도 주요 거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간은 순환철도망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게 되는 지역 간 연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철도망 현황입니다. 운행 중인 철도 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경원선과 같이 공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현재까지는 장암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경전철 정거장 15개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중인 철도 노선입니다. 2개 노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호선 연장이 계속 이어져서 도봉산 옥정선으로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C 노선은 지금 같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총 47만 명인데 동부권 같은 경우는 총 13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미군 부대 반환 사업으로 총 3만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시외 통행 대중교통 분담률입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7%인데 반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31.2%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버스 지하철 간 환승 비율은 서부권 같은 경우 19.7%, 동부권은 65.3%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특성 비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주로 도착하는 위치는 경기도, 서울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주시가 가장 높고요. 서울시는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순입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은 강남, 잠실 방면으로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서울시까지 도착할 때 대중교통 시간은 평균 72.8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95.6분으로 총 한 22.8분이 더 증가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승용차 대비했을 때는 총 1.4배에 해당됩니다.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입니다.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별내선 암사 별내 구간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직결 운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개통이 되었고요. 별내선 연장 사업, 즉 별내 별가람 노선은 2021년 11월 예비 타당성 예타 조사를 착수했으나 올해 6월달 기재부 예타 조사에서 그만 최종적으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재계획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선 의정부 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별내 별가람선 탑석
에서 답석역 간 8.7km를 추가 연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선 대안 검토입니다. 이제 1안, 2안, 3안 3개 노선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빨간색, 2안은 파란색, 3안은 보라색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안 검토 1안 같은 경우 연장이 15km, 정거장은 5개소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주요 경유지로는 별내, 별가람, 청학, 고산, 이제 밀락, 그다음 어룡역을 통과해서 이제 의정부역까지 이제 추진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1조 8,784억 원이고요. 수용수에는 99,7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안은 같은 경우는 지금 15.49km입니다. 정거장은 6개소로 검토하고 있고요. 경유지는 별내, 별가람, 청학, 그다음 보산, 밀락, 송산, 그다음 이쪽에 이제 신고, 그다음 의정부역으로 통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1,123억 원이고요. 수송수에는 10만 2,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안은 이제 총 연장은 14.106km입니다. 정거장은 5개소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유지는 별내, 별가람, 청학, 그다음 보산지구, 탑석, 그리고 신곡, 그다음 의정부로 계속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712억 원이고요. 수송수에는 82,300여 명이 됩니다. 최종 노선 추진 방안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룡역을 통과하는 이제 노선으로 검토 1안이 가장 최종 노선으로 이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노선 이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별내선 연장, 즉 별내 별가람 노선이 사업이 경제성이 부족해서 이탈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별내선 의정부 연장 자체 노선도 상위계획 반영 및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는 BC 상향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특히 GTX 뒤에서 말씀드리는 GTX F 노선의 밀락 경유를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과 공용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이제 5월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F 밀락 경유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다음 달 11월에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 F 밀락 경유 노선을 대강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 추진하고 있는 GTX A에서 F 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노선을 지나가는 노선은 이제 이 GTX 이제 F 노선인데요. 그러니까 GTX 이제 먼저 GTX D 같은 경우는 김포 장기에서부터 대장, 삼성에서 이제 하남, 교산, 그다음 팔당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 GTX F 노선은 유일한 순환선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선이 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F 노선을 정부에서는 이제 하남 교산에서 왕숙 이주입구까지를 1단계로 먼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이제 의정부시에서는 국토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교산에서 왕숙 이지구의 1단계 사업을 의정부역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탑승역을 이제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을 이쪽 밀락지구로 이제 경유하게 되도록 이제 좀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이제 GTX 플러스 GH 노선입니다. G 노선은 이제 문선에서 이제 연신내 저는 이제 잠실을 통해서 미래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우리 이제 의정부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노선은 GTX G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수인분당선 인천에 있는 승희역을 통해서 광명역, 그다음 건대입구 구리역, 그다음 동의정부를 통과해서 그다음 포천 송구지구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지난 사실은 GTX G에서 GH 노선은 경기도지사 이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이 노선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지난 5월달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토부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순환선입니다.
먼저 이 노선도 3개 안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빨간색 노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검토 2안은 파란색, 그리고 3안은 이제, 녹색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토 1안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단 순환 노선입니다. 이제 모두 이제 다 지하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연장하는, 이 1안 같은 경우 연장이 6.339km입니다. 정거장은 3개소로 검토를 하였고요. 경유지는 발곡역에서 시작해서 이쪽 장암지구, 그다음 망가래지구, 그다음 법조타운을 지나서 이제 탑성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5,8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수에는 하루 이제 22,000명 정도 됩니다. 검토 2안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파란색 노선인데요. 이 발곡역에서 이제 신곡지구, 그다음 306 보충대, 그리고 법조타운을 통과해서 탑성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88억 원, 수송수에는 하루 21,00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안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연장은 11.215km고요. 정거장은 7개소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발곡역에서 시작해서 아까 이제 검토 1안과 같이 중첩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탑성역, 그리고 이 노선들은 이제 특히나 밀락지구, 그다음 고산지구를 통과해서 법조타운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은 약간 팔자 형태가 이렇게 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528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수송수요도 마찬가지로 38,100여 명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방 이제 검토한 의정부 경선제 순환선에 대한 이제 최종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마찬가지로 이제 검토 1안이 최단 노선, 순환 노선이 가장 이제 최종 노선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검토에서 1안은 최단 순환 노선은 밀락 고산지구를 경유하지는 않지만 BC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검토 3안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밀락 고산 순환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 창출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도시경관, 주민 편의, 그 다음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하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노선은 지하 노선으로 이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선 구간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아 이제 수요 창출에 좀 한계가 있어서 경제성은 확보되지 않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향후 도시개발 이제 사업 시행에 따라서 신규 수요 창출 및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추진 과제로 이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상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이제 노선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설하거나 운영 중이거나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특히나 이제 1호선, 경원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이 공용이 되고 있고요. 의정부 경전철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은 도봉산 옥정선은 지금 현재 장암역까지는 운행이 되고, 도봉산 옥정선은 지금 공사를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착공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교회선이 이제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린 노선들, 특히나 8호선 이제 연례선 연장이 이제 의정부 연장이 이렇게 이 노선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의정부 경전철 순환선, 마지막 이제 이 순환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GTX F 노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밀락 연장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의정부 노선이 되겠습니다. SRT 의정부 연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선이 이쪽 서해선과 직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노선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광역철도 네트워크와 도시철도 네트워크 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통해 철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시와 주요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이동 및 생활 경제권 확대, 그리고 서울도심, 고속철도 거점, 그다음 인천 방향의 등 연결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이 증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중교통 공급 취약 지역인 밀락지구, 특히 이제 밀락지구, 고산지구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망 확충을 통해 의정부시 균형 발전 및 미래성장 견인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동부 지역의 신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기반 시설 마련을 통해 교통 혼잡 적기 해소가 특히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0월달 지금 이제 이번 달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관계기관 남양주시와 이제 그 인접시죠, 이제 경기도와 이제 계속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이제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그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방안에 대해서 그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제 경기도로 이제 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2025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연중 수시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 노선 반영을 위해 협의하고 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 말까지는 대왕리에다가 이제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수립 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G에서 H 노선이 이제 반영되었다고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국토부 제5차망 철도망에 건의한 사항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경전철 순환선 구축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실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끌어 주실 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원재무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신 조응래 박사님이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지곤 교수님이십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 박경철 실장님이십니다. 조금 전 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신 주식회사 도화 엔지니어링 박종삼 상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영 엔지니어링의 남강호 전무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재무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대 원재무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의정부시 미래철도망 구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용역단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의정부시 이제 앞으로 미래 펼쳐질 광역 철도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가에 대한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발표된 안을 가지고 과연 내가 사는 이 의정부시의 앞으로 철도망에 그럼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경전철이나 아니면 GTX-F나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것을 가늠하고 이해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의견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심의 설명에는 이런 그 큰 과제, 광역철도 같은 과제는 항상 이런 용역 과제가 일단은 준비되면 여러분들한테, 시민 여러분한테 그 발표하는 게 하나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것은 가급적 시민 여러분들이 의정부 시정에 대한 공정성, 그 다음에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자 지금 네 분을 모셨는데요. 그러면 우선 그 토론자들께서 우리 전체 한 20분 정도밖에 이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까지 하면 4시네 그렇죠? 대입은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정도씩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 옆에 앉아 계신 조홍래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5분 정도를.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조홍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상한 시민 설명회에서 이렇게 좀 토론을 하게 돼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경기연구원에 있을 때 제일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 경기 순환철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주요 지역, 의정부, 구리, 성남, 수원, 그리고 안산, 고양,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아까 지금 아마 자료를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시지는 않고 이렇게 지나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를 순환하는 철도망이 그 남쪽 지역은 거의 한 3분의 2가 다 개통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이제 대곡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인 교외선 구간, 그리고 이제 의정부역에서부터 별내역, 별내별가람역 연결하는 그 북쪽의 3분의 1 구간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올 연말이면은 교외선 이게 운행 재개가 되면은 의정부에서 고양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제 의정부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갈 때 교외선을 타고서 대곡역 가서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서해선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승용차 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그런 거를 철도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이 이 별내에서부터 의정부역 이 구간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구간 연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민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앞에서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는 걸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러한 계획을 하려면은 의정부 쪽 수도권에 있어서의 철도망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경기 순환선에 완결되는 이 구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 4차 계획에서 이 구간을 별내역부터 별내별가람역, 그리고 별내별가람역에서 탑석으로 연결하는 걸로 해서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걸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지역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탑석역은 지금 현재 7호선하고 의정부 경전철하고 환승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철도 환승은 사실은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이다. 현장을 가보면 이거는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장을 안 가보고서 그냥 이 노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의정부 경전철이 연결돼 있으니까 공사비 좀 아끼면서 철도 노선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별내별가람에서부터 탑석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으로 제시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은 경기 순환철도의 마지막 남아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경전철로 연결해갖고 환승해서 가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구간을 의정부역에서부터 별내를 거쳐서 성남까지 연결되는 이 별내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선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제시된 대안으로서 대안 1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어룡역을 거쳐서 한 8.7km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노선 대안에 대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탑성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룡역으로 해갖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 이렇게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검토된 노선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별내선 연장하는 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철 노선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고산 밀락지구에서 아까 앞에서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은 뭐 의정부역을 거쳐가지고 노원, 도봉 이쪽으로 가시기보다는 그 동쪽에 있는 하남을 잠실이나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쪽으로 연결되는 이 경전철 노선을 만드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내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이제 경기연구원에 한 2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과도하게 그 승객 수요 대비 그리고 효과 대비해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좀 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도보다는 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버스가 더 자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철도가 20분에 한 대씩 다니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철도의 운영비조차도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뭐 이런 대안으로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철도와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지하로 가고 지상에 뭐 고가 구조물로 가기보다는 노면 전차로 해가지고 트램이라는 걸로 운영을 이제 계속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데도 그러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걷기 좋은 그 의정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또 노면에 전차가 다녀야지 그 거리도 활성화가 되지, 그냥 철도 노선만 건설해 놓으면은 그 주변은 아무 상권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역으로만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의정부 경전철도 마찬가지 그런 운행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검토를 한다 치면은 어떻게 하면 도시 발전과 이런 교통 시스템이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주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김시곤입니다. 저는 의정부 그 철도를 볼 때마다 도봉산 옥정을 결정할 때 고산지구하고 밀락지구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제 그때는 참 기회가 좋았던 게 어차피 그 의정부에다가 철도 시설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옥정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어차피 옥성까지 철도가 가야 되는데 의정부를 경유해 가니까 의정부가 전적으로 키를 들고 있었어요. 의정부가 이 노선이 싫다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동산역에서 고산지구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밀락지구로 갔다가 통과해 갔으면은 지금 나오는 오령역 거기에서 뭐 환승이 되고 꼭 탑승이 환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다. 그때 뭐 저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싸우고 또 그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8호선 연장이라는 게 밀락지구하고 고산지구에 철도를 넣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8호선 연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분의 연장이 일어나는데 현재 별내역까지 오고 있어요. 개통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내역에서 별내지구 제일 꼭대기가 별가람역인데 그까지 연결하는 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허리가 딱 잘리니까 별가람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오는 소위 말하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분석을 해서 별내에서 별가람 가는 BC 경제성보다 별내에서 별가람에서 의정부 가는 BC가 더 높은지 빨리 검토를 해보고 남양주시하고 좀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만일에 별내선 연장, 그러니까 별내에서 별가람 BC보다 별내에서 의정부 가는 BC가 낮다 그러면은 남양주시에서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괜히 니 때문에 안 된다. 빨리 손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BC가 높다 그러면은 남양주시에도 연장을 두 번 할 게 아니고 별내에서 의정부까지 바로 하자라고 덤비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정지구 같은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어차피 의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꺼잡아내서 별내에서 별가람을 끊는 게 아니고 별내에서 의정부 최소한 밀락지구까지 오도록 의정부 경전철하고 접속되는 데까지만 오도록 우선 하는 것도 방법일 거다.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굳이 8호선 연장에 목을 매달 필요가 있느냐. 의정부에서 밀락 고산지구까지 가는 돌출도를 놓자고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안 되는 거 자꾸만 별내 별가람 때문에 딱 목이 잘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의정부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또 그 중간에도 물론 의정부 경전철이 지나가지만 조금의 그렇게 의정부 경전철보다 빠른 노선이 급행 개념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니까 의정부에서 고산지구, 밀락지구까지 한 2개만 넣고 그 다음 밀락지구 고산지구까지만 하는 것 같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8호선 연장을 하면 광역철도가 되기 때문에 70%의 정부 보조를 받는 게 있는데 실제 의정부에서 밀락 고산지구 가도록 60%는 받아요. 10% 차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정부 입장에서는 8호선 연장이 좋은지 의정부 밀락 고산지구 가는 돌출도가 좋은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 철도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철도는 거의 정치인이 만듭니다. 우리 이게 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학자는 논리를 개발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따야 되고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지 않는 철도 건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첫째, 명쾌하게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왜 이 지역은 철도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용역업체에서 개발하면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국토부하고 경기도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 딸 수도 없고. 그래서 정치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몇 번밖에 안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시민입니다. 시민. 왜?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시민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근데 시민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정치는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시민들이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게 결성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결성이 돼 있으면은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이 삼박자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즉,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철도들이 결국은 GTX-C가 의정부역을 통하면서 의정부역의 이 블랙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의정부역에 아주 근사하게 복합안센터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필요해서 수요를 갖다가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에서 BC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렇게 자꾸 스스로 목재이지 말고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러면 소리 있는 사람들이 좀 이사 오겠죠. 집값 사고 시내까지 삼순리까지 의정부에서 삼순리까지 10몇 분만 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근처를 좀 개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정기연구원의 박정철 실장님. 네, 정기연구원의 모빌리티 연구실장 박정철입니다. 사실 오늘 권재무 차장님도 그렇고 옆에 조은래 박사님, 김지훈 교수님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시고요. 제가 원래 토론회 가면은 보통은 선배님들이 마지막에 발표하고 저는 좀 앞에 해야지 되는데 오늘 네 영광스럽게 제가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의정부 철도 미래 철도망이니까 뭐 여기 아마 뭐 본인들 집 앞에 철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뭐 다양한 뭐 시민들이 모여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의정부 딱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난 모르겠고 서울 쪽으로 빨리 가는 7호선이나 8호선 빨리 가는 지하철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최근에 뭐 GTX 이런 거 무지하게 빠르다는데 좀 전에 이제 김시공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상상을 해보면 뭐 꼬불꼬불 뭐 7호선, 8호선 타고 가느니 난 GTX랑 뭐 의정부역으로 빨리 가서 거기서 GTX를 빨리 타고 가겠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오늘 논의되는 철도망을 뭐를 먼저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러면은 뭐 일단 GTX는 접어두고 뭐 그 부분은 뭐 안 나왔으니까 의정부역에 대해선 그럼 이제 8호선하고 7호선이잖아요. 8호선하고 7호선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7호선이 조금 강남권에 빨리 갑니다. 8호선에 비해서. 물론 이제 8호선은 하남 생활권 있으신 분도 있고 남양주선 생활권 있으신 분들은 선호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서 뭐 굳이 하남 남양주 이거보다는 송파나 강남 쪽이면 사실 7호선이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난데 그럼 7호선이 이제 메인이 되겠죠. 근데 7호선은 아까 김시공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단선에 탑서금에 그걸 찍어놨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7호선을 살리려고 해야지 되는데 7호선은 또 똘똘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뭐 저도 10년 전에 이 노선을 봤기 때문에 저도 반성하면서 아마 뭐 아까 정치하시는 분들, 시민, 의정부시 모든 분들이 아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과거가 아프니 뭐 누구를 뭐 욕하고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미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를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통행 분포 이렇게 보면 의정부 시민들이 뭐 아까 뭐 강남 한 10% 갑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통행 그 수요를 내다 보면 한 60%가 의정부 시민들은 일단은 의정부예요.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거지 뭐 일단 뭐 서울 쪽 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출퇴근 혼잡이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오늘 나온 철도 노선은 저는 8호선하고 순환선이면 지금 8호선이 2조 사업이거든요. 순환선이 지금 가장 길게 가는 게 1조 2천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선은 반인데 그래서 순환선 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선 기대했던 건 밀락하고 고산을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환선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7호선이 빠르긴 하지만 7호선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럼 결국 제가 바라보는 건 차라리 그럼 GTX 의정부역을 활용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의정부역을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의정부시가 고민할 건 8호선이 아니라 의정부 내 시민들의 어떤 통행권을 해서 지금 뭐 밀락섬이라는 얘기도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밀락하고 고산도 거기 엄청나게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탑상역 할 때 단선할 때 그 실수를 이번에 뭐 혹시 미래에 구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밀락하고 고산은 무조건 그 적으로 뭐 이 네트워크상에 철도가 들어가고 그게 의정부하고 연결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선을 순환선으로 하는 게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호선 연장 사업을 보면 8호선하고 가장 유사한 이제 아까 이제 조은래 박사님이 순환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8호선이 순환선이 있듯이 의정부 경전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용인경전철. 용인경전철도 사실은 국가망에서 순환선으로 박아놨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먼저 해보겠다고 해서 꼬마 경전철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6량이나 8량, 10량짜리 중형전철이 못 가서 순환선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순환선이 조은래 박사님이 용인으로 못 가고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예전에 초기에 이인재 도지사님이 만든 순환선하고 약간 찌그러진 순환선이 지금 뭐 요번에 국가망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정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정부 오늘 아까 8호선 연장 보면 그 지금 어룡이죠. 어룡에서 의정부역 동서 방향이 의정부 경전철이 똑같이 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똑같진 않죠. 왜 내 집 앞에 철도가 있는 것과 다른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수요 분석을 하다 보면 어쨌든 동서 방향의 축이 있고 동서 방향의 축이 있으면 그건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전문가 다 됐죠. 경제성 분석할 때 BC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8호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8호선을 살릴 수 있는 건 아까 순환선에 이게 우리 의정부를 위한 선이 아니라 경기도 그래도 순환망의 일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8호선이 돼야지 된다는 생각으로 국가를 설득하면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 기준으로는 좀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오늘 사실 의정부 시민들 이렇게 많이 오시고 비 맞으면서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BC가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2조 사업이고 그럼 차라리 나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호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나마 8호선을 꼭 하시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선의 일부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넣고서 8호선을 바라봐야지 되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연구진께서 제안하셨던 GTX F 노선과 공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GTX G 노선은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저희 김동연 지사님이 만든 거고 G 노선은 사실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G 노선. 근데 이것도 경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G 노선이 됐던 F 노선이 됐던 빨리 가는 노선에 거기에 8호선 연장을 결합해서 뭐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면 그나마 그 다음에 순환선의 일부라는 아니면 GTX의 일부라는 거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호선에 부정적이지만 또다시 8호선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건 역시 8호선은 남양주하고 협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망 할 때 이웃 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지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리거든요. 건설비 분담이나 운영비 분담. 별내선 밑에 구간 연장 때문에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대판 싸우고 아직도 운영비에 대해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양주시는 싫죠. 아니 내가 저기 의정부 가지도 않는데 저 그 많은 비용을 내가 내고 운영비도 내야지 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촌이라고 의정부하고 남양주시가 잘 협심해서 저희 국가망에 올라갈 땐 어떤 그 하나의 협소한 사업이 아니라 특히 철도는 광역적인 뭐 그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가야지 국가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전략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이제 의정부 중심의 GTX를 고민해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잠깐 용역진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GTX도 의정부는 반쪽이에요. 밑에 서울은 막 지하로 묶고 별도선이 있는데 의정부는 혼용이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속도나 이런 거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SRT를 의정부역까지 올리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의정부시가 약간은 그 지상의 불편한 노선을 지하의 별도선을 만들어서 결국은 고속선으로 SRT하고 GTX를 한 번에 혼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합성력에 실수를 안 하시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 야 그때 우리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을 아주 비교적 한 20분 내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세 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한 세 분 정도 질문 또는 희망사항 같은 걸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일단은 우리 진행하신 분들이 가서 일단 메모지 전달해 주시고 거기다 좀 써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분의 좋은 말씀 아주 오늘 굉장히 의정부시 광역철도망을 위해서 굉장히 금가옥조 같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조홍래 박사님은 그 별내역 각 의정부 연결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정부로 철도망을 쓰기 중요한 철도망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북부 경북부 순환선이 되는데 순환선이 왜 중요하냐면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그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미래지향적인 의정부 시민들 위한 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의정부 8호선입니다. 의정부 그다음에 별내 별가람은 성남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강동 성남 지역의 교통 수요 그쪽에 이제 가고 싶은 분들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노선이 되고 있다. 그 경전철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게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하 구간에 이게 6km인가요? 7km인가 이렇게 지하 구간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세계대한 보니까 한 7천억, 6,900억이 제일 싼 거예요.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비용을 여러분들 세금을 내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주에서 5%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95%를 이제 시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 또 인구 감소 시대, 저성장 시대에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면 6천억이 아니라 뭐 1억이라도 1조라도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수요가 많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환선의 필요성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그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투자를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원 박사님 도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양주시 그 별내에서 그 의정부 보다 그 다음에 남양주 우리가 이제 8호선이 8호선 의정부까지 연장했을 때 별내에서 이것이 이제 경제적 타당성 편익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다면 그러면 이것을 남양주하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그 발판이 될 텐데 요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박자를 주셨습니다. 3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의 처음에는 이 철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분명한 논리를 한번 세워야 되고 이거는 뭐 우리 용역사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아마 철도 관련 학자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정치인의 어떤 그 단결된 의지로 일단은 이거는 정치인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의정부 그 다음에 뭐 남양주 이렇게 합쳐서 지역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같은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시는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의사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정을 계속 두들겨서 이렇게 그 의견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 정치인들은 이제 표를 먹고 사니까 정치인들이 움직여줄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준 박사님 실제 뭐 GTX G로선도 일단은 본인이 일단 다 설계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쪽 지역에 굉장히 밝은 분을 모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8호선이 이제 경기 순환선인데 이것이 이제 BC 통과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GTX F로선과 8호선을 좀 결합시켜서 아마 이 경제적 타당성을 좀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8호선을 위해서는 남양주시와 그 다음에 의정부시의 그 서로 간의 그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의 말씀을 요약하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뭐 세 분의 그 의견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8호선과 GTX F로선의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편익을 높여서 경제성이 높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편익 비용비가 한 0.7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0.78 정도가 지금 계략적으로 두 개 노선이 합치면 8호선과 F호선이 합치면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정밀하게 비용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가지고 편익을 왕창 올리는, 그래서 한 0.8 정도 나오면 지역 정치인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뭐 예비 타당성 지금 뭐 폐지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아마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순환 전철 경전철 순환선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지역의 불편 해소 때문에 고산이나 밀락지구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시 그 비용을 좀 줄이면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지하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저는 의정부 올 때마다 이 탑석까지, 도봉에서 탑석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탄선도를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그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뛰어나신 분들이 다 와 계신 것 같은데 그 오래전에 왜 이 탄선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완강한 거부나 저항이 없었던가 하는 것이 항상 아쉬워요. 이 탄선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 서울 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10분, 15분 이상 기다려도 전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 이 탄선 구간에 옥종에서 철도가 오다가 이 탄선에 와서 복선으로 오다가 탄선 하나로 와서 그래서 그 목을 조이잖아요. 그럼 신호 시스템, 차량 운행 시스템 모든 게 다 여기서 일단 한번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그 지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잦은 또 그 제어 계통의 고장, 신호 시스템의 어떤 그 문제. 그래서 참 그 땅을 치고 한탄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차피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나온 그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발표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그 8호선 좀 GTX-F, 그 다음에 GTX-1호선의 의정부 지하와 그 다음에 교외선역을 신설해서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 높이는 거, 이런 문제를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고 고민해 주셔가지고 의정부시에 또는 지역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 노크를 해 주셔가지고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 서울에 가기 쉽고 공항에 가기 쉽고 강남에 가고 쉽고 남양주 가기 쉬운 그런 철도망이 구축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저 총주께서 나오신 그 시민님께서 한 3분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크 좀 달아주시고요. 예, 의정부 시민이자 철도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방금 7호선이라든지 7호선이 지금 연장 중에서는 장암에서 옥정지구로 가고 그런 연장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마는 물론 복선이냐 단선이냐 그 부분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선이 되면은 특히 이 의정부라든지 양주 옥정 같은 지구에는 인구 수요가 많잖아요. 네. 인구 수요가 많은데 그래도 단선으로 개통하겠다면은 저는 복선 전제로 한 단선, 복선 노반은 복선을 하되, 그러니까 우선 개통을 해야겠다면은 복선 노반에 단선을 깔고 급한 대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복선을 완전히 깔아버려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단선 같은 경우에는 설령 신호소나 신호장을 만든다고 쳐도
이게 다이아그램을 그 원재문 교수님도 아시기에도 다이아그램 짜는 데에도 많은 지장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나머지 분들 저 말씀 듣고 한번 제가 또 한번 코멘트 해드릴게요. 또 혹시 추가해 주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혹시 또 추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철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전문성 갖고 계시는데요. 7호선 연장 이제 복선 다 복선인데 7호선 연장이 지금 환선돼 있잖아요. 탑석까지. 그게 옥정하고 이제 서울 가는데 중간에 탄선이 일단 딱 걸리는데 그래서 노반 곡선 곡선 노반하고 신호장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류장이 아니고 잠시 거기는 정류장이 아니고 그 임시 정류장 비슷하게 이 신호를 위해서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차 다이어는 일단은 열차 다이어가 운행 시격이라고 그러죠. 운행 간격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고려해서 이게 탄선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굉장히 에러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복선화가 되지 않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탄선이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50년 이상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선에서 복선화시킨다는 건 엄청 힘듭니다. 이미 단선으로 모든 게 그 철도 구조, 신호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으면 다시 복선으로 바뀌긴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한 분 더 말씀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여기도 세 분이네요. 뒤에 그 남자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기신문 박윤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의정부 살고 있는 시민인데, 여태까지 7호선 고공산업 국정 그 개통 과정 지금 공사 과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금전철 이제 많이 이용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이 지금 고산지구랑 밀락지구를 이제 통과하는 대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아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꼭 지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상으로 이제 고가 형식으로 현재 돼 있는 대로 혹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8호선에 대해서 또 현재 지금 남양주시와 협의가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상황도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기자님이신데요. 지역에 굉장히 아주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그 고산 밀락의 경전철 지하화에 따른 한 6몇 킬로죠. 그게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지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성도 굉장히 비식이라고 그러는 게 높아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8호선에 대해서 남양주하고 협의 단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를 네? 첫 번째 거 고산민력 사업비가 높은데 지상 구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민들 네. 엔지니어링의 남강호 전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8호선 순환선 그 계획을 지하로 계획한 그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고가냐 지하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 통과지 여건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고가로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이 GI에 대비해서 뭐 절반이 된다든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이 공사비보다는 이 지역 죄송합니다. 이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수요를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야지 공사비에 대한 거는 추후에도 얼마든지 고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사비는 사실 또 고가가 되면 또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도시미관이라든가 환경 문제, 지금 뭐 서울시를 보면 뭐 모든 고가를 다 철거했잖아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그래서 고가 지금 뭐 남은 거 고가 철도도 지금 다들 철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상철마저 지금 서울역이라든가 노량진, 뭐 인천, 경인 축은 다 지하화로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에 따라서 말씀은 일단은 비용이 그 고가로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만약 그 수요만 높다면, 이게 경제성이 높고 이렇다면 그래도 일단은 추진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호선하고 남양주에 관해서는 한번 조은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이 8호선 별내역에서 이제 별가람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사실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지도 않은 노선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때 족보에도 없는 노선이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거를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양주 왕숙지구 그 3기 신도시 사업이 들어가면서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에 지금 이 8호선 그 별내역에서부터 별가람역 3.2km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면서 이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가 반영이 됐으면 그거만큼 빼고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갖고서 이제 이 분석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 철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댈 그 개발 사업은 있다라는 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이 전액을 다 부담하지는 않지만 이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향후에 남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열심히 그 이쪽에 철도망을 구상하고 짜고 계신 박형철 실장님, 조금 더 두 가지입니다. 그 LRT 경전철이 과연 지상지하에 관련된 논란하고 8호선의 남양주의 어떤 그 의지가 어떻고 의정부하고 어떤 협력 관계 있는지 꼭 혹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경정철 부분인데요. 아까 기자님이 질문해 주시고 이제 뭐 저희 패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하면서 고민이 되는 건, 이게 고가로 가다가 지하로 가면 이거 뭐 직결인가요? 아니면 환승인가요? 현재는 직결로. 직결인가요? 직결. 아, 그럼 이게 저희 푸른라이더 타듯이 이렇게 쑥 잠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저는 웬만한 도심 구간에는 저는 통행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선로, 이왕이면 또 미관 문제도 있으니까 지하를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 뭐 철도 사업하면 지금 뭐 돈이 다 뭐 몇천억, 1조, 2조 사업인데 여기에 뭐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뭐 김포 경전철 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니 뭐 이게 놀이기구도 하는데 이거 가다가 잠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고가로 이미 뭐 경전철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고가로 하는 게 비용이 한 10에서 15% 이상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은 아직 안 했죠? 네, 아니 뭐 이거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네,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저는 이 경전철에서 뭐 고가나 지하보다도
사실 경전철이고 순환망인데 밀락하고 고산은 무조건 뚫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8호선 남양주하고 문제는 사실 남양주에서 이거를 쌍수 들어서 반대 못 합니다. 왜냐면 남양주시 지역 주민들도 철도에 대한 뭐 선호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행정가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시민들하고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남양주시의 고민은 남양주시가 지금 그 진접선 받았잖아요. 거기에 운영 적자가 한 200억 이상 납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가 또 운이 좋아서 지하철 9호선 연장 받았거든요. 거기도 뭐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요거 이제 의정부까지 뻗어가는 선에 물론 이제 그거 비중은 다르겠죠. 의정부가 조금 더 많은 운영비를 내고 남양주시는 또 거기에 적자를 보전을 해야지 되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노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되는 순간 한 250억에서 300억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들 눈치 보면서 반대 못하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뭐 조금 좀 또 이게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역철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가가 운영비를 보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역철도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운영비를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생긴 문제가 있어서 남양주시하고는 아마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협력은 못해도 반대는 절대 못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부 시장님하고 여기 앉아 계신 뭐 도의원님들 정치인분들이 잘 협의하면 그 노선 자체가 희쭈그리해서 그렇지 남양주시가 발목 잡는 일은 없다. 네,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신문 기자님 충분히 예측되셨어요? 네, 좋은 글 좀 써주세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분 받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되네요. 점심시간을 또 넘기지 않는 게 또 사회자의 또 주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의정부시에 그 이 철도 담당하고 있는 박 국장님 혹시 말씀 있으시면 없으세요? 네, 이거는 아주 저희들끼리 충분히 좀 토론이 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합의가 그야말로 컨센서스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철도망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의견 듣고 앞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놓고 하나의 그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즉 뭐 예컨대 경제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지자체와 협의한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